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볼보 S60입니다.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S60 어떤 차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진짜 외관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이 색깔과 이 눈길과 정말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외관을 자랑하고 있네요. 볼보 S60의 앞모습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의 변화를 느끼게끔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볼보를 처음 탈 때만 해도 안전한 건 좋겠는데 디자인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불과 10년 지났습니다. 그 10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다른 볼보로 거듭난 것 같네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고요. 아마 이 마스크가 이젠 너무 익숙해서 과거의 볼보 디자인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자동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눈길, 이런 길에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DRL도 토르의 망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토르의 망치, 전 세계 메이커들이 다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메이커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사실 뭐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토르의 망치를 조금 따라간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망치 디자인의 원조답게 정말 이 디자인에서도 조금씩 디테일을 바꿔서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고 더 스피디하고 다이내믹한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굉장히 샤프한 네모로 쭉 뻗어서 더 길어 보이고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 놓은 거, 이것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램프가 이렇게 길게 뻗고 얇아질수록 차가 더 미래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볼보의 이 그릴 디자인, 그리고 이 볼보의 엠블럼을 보여주는 배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죠. 저희가 10년 전에 봤던 볼보 엠블럼은 사실 비슷하지만 전혀 달랐어요. 약간 이 볼보 배지의 이 볼보 띠가 너무 올드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전에는 볼보 배지가 붙으면 촌스럽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볼보 배지 이게 없으면 아쉬울 정도로 이게 붙음으로 해서 차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미엄 배지의 힘이겠죠. 이걸 만약에 떼고 여기다 현대 배지를 딱 붙여보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열선이 들어있습니다. 열선이 들어있어서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열선이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티 세이프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카메라가 여기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앞차의 모습을 찍어서 그걸 분석하는 비전 센서가 있고요. 이쪽에 레이더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이더를 차 앞쪽에다가 놓기 때문에 지금처럼 눈이 오는 날 앞차를 쫓아가다 보면 거기 눈이 쌓여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든요. 볼보는 이렇게 위쪽에다가 다는 게 볼보의 특징이고요. 모든 차가 다 이렇게 위로 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더가 장착된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사고가 났을 때도 조금 수리비가 덜 나오는 거, 견적 좀 낮춰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해줄 것 같습니다. 볼보 다른 차가 다 그렇듯이 이 차도 유럽 감성의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V60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봤을 때하고는 사뭇 다르죠. 트렁크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요즘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트렁크 없이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단이면 확실하게 트렁크가 있게, 그리고 해치백이면 확실히 해치백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만드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해치백 같은 세단을 만들죠? 왜 세단 같은 해치백을 만들고? 볼보가 처음으로 디자인 혁신을 보여줄 때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사실 C70 같은 차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볼보가 라인이 요렇게 꺾였던 거지, 그 전까지의 볼보 240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이진 그런 박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박스를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디자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이 곡선만 있고 차에 직선이 없는 거예요. 직선이 없는 디자인을 볼보가 그렇게 고집을 했었는데, 그 디자인이 이제는 토마스 인겐나트를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데려왔죠. 디자이너를 데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볼보 디자인이 약간 독일스럽게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날카로운 부분과 둥근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룬 게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측면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 기본적으로 둥글게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 독일스러운 날카로움을 더해서 곡선과 직선의 이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게 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볼보가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의 영감을 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한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볼보라면 당연히 이렇게 VAR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이거 제네시스라고 써 있잖아요. 소나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거, 이 볼보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볼보부터 이렇게 했고요.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볼보 가장자리를 보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볼보가 이런 램프, 그리고 세로로 된 램프, 네,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앞장서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볼보의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도 정말 많은 메이커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휠도 이렇게 예뻐. 이게 볼보가 이렇게 휠이 예뻤나?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볼보라면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인데 이 휠은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 있다. 당연히 시승차면 윈터 타이어 껴줘야죠. BMW는 시승차 당연히 윈터 타이어를 다 바꿔서 껴주는데 이걸 윈터로 안 바꿔주는 건 좀 아쉬워요. BMW는 그럼 왜 윈터를 끼냐면, 이 차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느껴라, 그나마 겨울에도 이 정도로 좋다, 이런 거 느껴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냥 내보내니까 다 사고가 나서 돌아와요. 아니, 자동차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에라이 윈터 이러면서 윈터를 껴서 주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윈터로 바꾸는 거예요. 볼보 같은 경우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메이커인 만큼 이거 윈터로 바꿔서 시승차를 제공하는 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서머 타이어 끼고서 겨울철에 내보내는 거 혹시 본사에서 알고 있을까요? 아마 스웨덴에서는 모르고 있을걸? 당연히 윈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19인치 타이어이고, 그리고 밖으로 지금 되게 빠져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당당해 보여요. 마치 뒤쪽에는 트레드가 더 넓은 타이어를 끼운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마치 후륜구동의 느낌이 나게 하는, 이 차를 전반적으로 딱 보면 후륜구동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죠. 비율로 놓고 봤을 땐 정말로 이 차가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차, 네, 확실하게 전륜구동이고요. 아무래도 스웨덴 자동차다 보니까 실내 거주 공간을 넓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길 주행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전륜구동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길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본인 라인을 굉장히 후드를 길게 뽑았고요. 뒷바퀴를 굉장히 뒤쪽까지 밀어서 이 차가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알기 어렵도록 와이드하고 더 멀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차가 당당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라인도 굉장히 길어 보이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 대목인데, 보통의 자동차는 열면 크롬 몰딩이 이런 식으로 닫히잖아요. 근데 크롬 몰딩을 이렇게 여기다 더해서 닫았을 때 여기까지가 크롬 몰딩인 걸로 이렇게 보이게 해놨네요. 뭐 굉장히 귀여운 대목이기도 하죠. 이왕 뽑을 거면 그냥 여기까지 뽑지. 아무튼 아주 사소하지만 차가 늘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살짝 보면요, 요즘 들어서 트렁크가 그렇게 인기더라. 트렁크 영상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같잖아요. 당연히 전동 아니야? 아닙니다. 전동 같은데 전동이 아니에요. 트렁크 닫는 거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트렁크 열리는 걸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전동인 척 해야 돼요. 살짝. 일단 트렁크 안쪽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철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쇼핑백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쇼핑백 거리는 놀랍게도 2개. 아니, 쇼핑을 얼마나 많이 하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열면 뒤쪽에는 이렇게 48V 배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8V 배터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무게가 더 가볍고 더 작다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니까 더 가벼워지는 건데, 이게 뒤쪽에 있으면 일단 무게 배분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후방 추돌 당했을 때 뒷사람한테 물어내라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48V 배터리들 보면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내가 물어내진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요, 뒷좌석에 폴딩이 안 됩니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어떻게 폴딩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주유구 열 때 이 감촉도 사실 중요해요. 요즘 들어서 국산 차들이 이 감촉이 안 좋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열리고요. 열었을 때 퐁 하고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퐁 열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이지퓨얼이라고 해서 따락따락 여는 거 없이 그냥 주유건을 그냥 꽂으면 됩니다. 이 차의 뒷부분에 머플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2개가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머플러 형태만 있겠... 네, 형태만 있는 게 아니네요. 진짜 머플러입니다. 제대로 만들었네.
오, 제대로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진 진짜 머플러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볼보 절대 눈속임을 하지 않는 뭔가 진실성 있는 메이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번에는 머플러가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차에 안에 들어와서 실내도 살짝 보고 그리고 차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짠! 아, 실내는 익숙합니다. 볼보 하면 당연히 스웨덴의 메이커인데 스웨덴 메이커들이 또 잘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가구를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케아가 스웨덴 거예요. 네, 실내 인테리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구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의자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집안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집순이 집돌이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 이렇게 오디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시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볼보의 시트나 오디오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는 거고요. 이 인테리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가구 같은 느낌을 주는데 나무는 진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가죽도 물론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송아지 가죽은 북유럽의 송아지 가죽을 씁니다. 가죽에 있어서도 북유럽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에는 모기가 없거든요. 소의 피를 빠는 모기들은 더 지독하거든요. 그러면 소의 모기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드러내고 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다 덮어버리고 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팅을 두껍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의 송아지 가죽을 굉장히 좋은 걸로 칩니다. 근데 볼보는 운 좋게 북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가죽 굉장히 좋은 걸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도 북유럽 나무를 굉장히 좋은 걸로 치는데, 네, 그런 북유럽 나무를 쓸 수가 있고요. 스웨덴 하면 또 강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강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볼보의 자동차가 가진 포텐셜은 굉장히 컸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볼보는 자본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차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에 자본이 만족됐을 때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홈런을 뻥뻥 터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보는 굉장히 올드한 것과 굉장히 새로운 것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버튼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인데 이 버튼의 구성은 약간 올드해요. 이런 덮개는 느낌이 뭐 같아요? 옛날에 TV장 같지 않아요? 약간 올드해. 올드와 뉴를 합쳐놓은 거, 이게 어쩌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비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볼보 디자인 때문에 사는 차는 아니겠지만 디자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S90이나 이런 차들을 타보면 너무 넓다는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네요. 요즘 들어서 쿠페형 세단을 우리가 많이 타게 되잖아요. 뭐 그랜저를 포함해서 뭐 소나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쿠페형 세단의 대유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 공간이 잘 나오고 트렁크 제대로 있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세단다워야 세단이지.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보면요, 아니 볼보가 아직도 이걸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도 봤던 볼보 팔걸이인데요, 이 팔걸이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온다는 게 저는 충격적입니다. 이거 왜 안 바뀌어? 이거 아니 왜 아직도 이렇게. 이거 컵홀더도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만들어줄 때도 된 것 같은데 컵홀더 이렇게 그냥 고무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네, 그런 거고, 스키스루가 하나 있는데요, 안에서 못 열어. 트렁크 열고 하면 저 뒤에서 열어줄래? 제가 볼보 스키스루를 쓸 때마다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뒤에서 열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는 못 열게 돼 있는데 왜 안에서 못 열게 만들죠? 약간 이게 안전을 위해서 못 열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뒤쪽에서만 열 수가 있어서,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안쪽 끝에 있는데 이걸 쉽게 열 수 있을까? 쉽게 열었어요? 좀 어려웠어요. 닿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트렁크에서 이게 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뚜껑을 딱 열면 여기에 그냥 보이게, 여기도 뚜껑을 열면 그냥 딱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이건 테더 앤 레치라고 하는 앵커를 장착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 보기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고급스럽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하기 쉬운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도 최대한 운전자의 목을 건드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기나 이런 사람들은 키가 작으면 목으로 지나가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스프링을 달아서 가장자리로 비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조장치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일단 공조장치가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에어컨 토치구가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얘는 에어컨 토치구 여기 있고, 여기 온오프 스위치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아래쪽에 바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네, 여기 별건 아닌데 여기 터치스크린이 있어요.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바람 양이라든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차 뒷좌석이 굉장히 고급으로 보입니다. 그냥 버튼보다 터치가 훨씬 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훌륭한데요. 그래서 1열과 2열의 송풍량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송풍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제네시스가 최근에 2열에서 바람량을 조절하면 1열이 같이 바람량이 커지는 그런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뒷좌석과 앞좌석의 바람량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바람량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네요. 선블라인드가 있긴 한데요, 블라인드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뭐 고급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있다는 게 어딨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 선블라인드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 높이가 굉장히 낮네요. 시트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저중심이고 좋은 거잖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앉았을 때의 자세가 그렇게 썩 편안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의자 다리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앉아보세요. 그럼 편한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한데, 그 높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밑으로 손이 들어가요. 이 허벅지 전체가 몸을 다 지탱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만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살짝 허리가 아파지기 쉽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이 머리 공간이 조금씩 낮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트를 이렇게 깎아서 이 착좌하는 느낌을 조금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볼보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지만 헤드레스트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니, 볼보가 안전의 볼보라더니 헤드레스트를 왜 조절할 수 없게 만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없어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한번 후미를 들이받쳐서 목을 잡고 내린 다음에 또다시 운전할 때는 또 헤드레스트를 가장 낮은 위치에 놔둬요. 제가 항상 캠페인을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를 반드시 높여서 그렇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항상 높은 거예요. 항상 높아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머리 위까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낮출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의 형상이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머리에 잘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 시트를 강제로 젖혀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충격을 시트가 어느 정도 받아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미에서 충돌할 경우는 시트를 수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해도 절대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볼보의 철학입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바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동차에서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볼보는 그걸 가장 잘하는 메이커인 것 같고요. 이제 주행을 통해서 이 차의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 윈터 타이어만 껴져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윈터 타이어 회사에서 무슨 돈 받았냐 이러시는데, 뭐 무슨 타이어를 껴라가 아니에요. 그냥 윈터 타이어 모든 회사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특정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상한 오해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웨덴 사람들 대부분은 일단 드리프트를 할 줄 아니까 이 정도는 서머 타이어로 그냥 통과하는 거지, 이 정도 갖고 무슨 윈터 타이어 얘기를 꺼내고 있냐 이러겠죠. 일단 할머니들이 마트에 갈 때도 당연히 드리프트를 하고 가요. 일단 면허 주는 조건 자체가 드리프트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엄밀히 말해서 면허시험에서 드리프트를 한다는 아니고 카운터를 잡는다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졌을 때 그때 반대로 탁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면허를 준다. 왜냐면 눈이 항상 쌓여 있거든. 너무 뜨거워.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스웨덴이니까 차가 추운 걸 용납하질 않아.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는 온도 조절이라든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히터 토치구 같은 게 이만해. 엄청 중요하게 이만해. 여기도 이만해. 공간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공간 이만큼이 다 에어컨 토치구잖아요. 공조장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김 서리지 말라고 여기다 이만하게 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미러에도 김이 거의 안 서리고요.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소리 들립니까? 이연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린 적이 있어요?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핑핑 소리도 이렇게 음악같이 들려요. 그럼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BMW가 정말 대단한 오디오예요.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오디오는 스탠다드를 여기다 놓으면 이만큼 소리를 들으면 콘서트 홀에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좌회전입니다. 그죠? 그러게요. 무대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오랜 그녀 난 알지도 못해 저런 노래. 이러면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런 노래 듣는 줄 알아요. 네,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아니 난 이런 거 안 들어. 난 주로 트와이스지. 콘서트 홀, 재즈 클럽. 대단히 좋잖아요. 이 오디오 성능이 정말 좋은데 이 오디오 성능을 뭐 일단 잘 포장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콘서트 홀, 재즈 클럽, 마치 거기에 내가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콘서트 홀이 아니에요. 예테보리 콘서트 홀이라고 썼잖아요. 스웨덴의 그 감성을 그대로 잘 활용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주행을 해보면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예요. 꽉 찬 느낌이 드는 자동차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드는 차예요. 좀 묵직한 느낌으로 달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네, 지금 250마력 엔진의 힘을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행 감각이고요. 25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크게 의미 없고 친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동할 때 시동이 알아서 꺼지거든요. 꺼질 때도 부드럽고 출발할 때도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ISG 기능을 대부분이 꺼놓습니다. 왜 꺼놓냐면 이게 작동될 때 너무 불편해. 꺼질 때 우르르 꺼지고 켜질 때 우르르 이러면서 켜지잖아요.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얘는 아예 작동되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시동이 걸린 거란 말이죠. 이게 시동이 꺼진 거고 이게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죠. 시동 걸리는 순간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이브리드 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 회사마다 약간의 기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링 스톱 앤 고는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라면 아이들링 스톱 앤 고를 도대체 왜 꺼? 끌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치네요. 아이들링 스톱 앤 고를 끄는 기능이 없네요 아예. 이 4기통 엔진은 아시다시피 디젤과 가솔린이 공유합니다. 공유하다 보니까 뭔가 가솔린 엔진인데도 디젤 같은 느낌이 나요. 디젤 엔진의 모델을 타도 약간 가솔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RPM에서 뿜뿜 이렇게 엔진의 힘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디젤에 있었던 특성이기도 하죠. 터보 장치를 붙이고 그 터보가 내는 힘을 극대화시켜서 4기통에서도 무려 250마력, 모터까지 더하면 264마력을 내니까 4기통이라서 느끼는 그런 출력의 아쉬움, 그런 것들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지? 아니 왜 이런 소리가 나? 아니 이게 왜 볼보에서 왜 이런 소리가? 네, 이 차의 엔진은 지금 슈퍼차저랑 터보차저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진할 때 이 느낌은 굉장히 묘합니다. 아주 빠르게 가속되고요. 등을 치는 느낌, 이런 것들은 터보차저만 갖고 있는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부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카에 대적할 만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250마력짜리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이면 부족하진 않고 정말 나갈 때 호쾌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성능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핸들링 특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샤프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볼보를 리뷰할 때는 지나치게 직진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 코너링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아니면 차선을 바꿀 때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줬는데 근데 지금의 볼보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독일차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크 특성도 이건 독일차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브레이크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의 볼보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볼보를 타면 독일차를 타시던 분들이 특별히 위화감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이 느낌이 유럽차지 뭐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는 잘 되고 있는데요. 볼보가 이쪽
방면에서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능력을 드러냈죠.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이런 ADAS 기능 같은 것을 다른 회사들은 아예 생각도 하기 전에 볼보는 그 전부터 이 기능들을 도입을 해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물론 S클래스에서 먼저 도입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 전용으로 굉장히 비싼 차들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기능이었죠. 그런데 이 볼보가 시작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동차부터 모든 자동차에 이 시티 세이프티를 넣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에도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하는데 힘썼던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아주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걸 차한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차가 나를 돕는 거지 내가 차한테 맡기란 뜻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손을 떼고도 얼마나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손을 진짜 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 손을 떼더라도 얘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서나? 아 서는구나. 약간 세게 서죠. 약간 세다. 굉장히 거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슬리진 않지만 조금 세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처리는 굉장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이 제동을 꾹 해서 마지막에 덜컥 이렇게 제동을 하거든요.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택시 같은 거 타봐도 마지막에 이렇게 쭉 가다가 꾹, 보통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가 멈추는 직전에 브레이크를 살짝 떼줘야 돼요. 그것까지 해줘야지 이제 완벽한 제동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차는 그런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울컥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살짝 떼주는 그런 세련된 운전을 해주네요. 그런데 제동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강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테슬라 같은 차를 많이 타니까 테슬라를 탈 때는 사실 훅 가서 확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지금 얘는 거리상으로는 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m 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레이더 시스템에 의존하는 자동차들은 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이 비전 센서에 의존하는 자동차들은 수백 미터가 떨어져도 그걸 그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볼보가 처음에는 정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파일럿 어시스트 이게 정말 업계에서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통틀어 놓고 보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너링 램프, 코너 꺾을 때 램프가 좌우로 이렇게 코너링 램프 되게 좋은데? 사실 코너링 램프가 어떤 경우는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려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요걸 꺾었으면 저기잖아요. 저기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꺾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볼보니까 살짝 엔진룸을 열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메이커들이 정말 볼보의 외관을 따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바로 볼보의 내부입니다. 볼보의 내부는 충돌 안전성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죠.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볼보만이 그걸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뜯어보니까 아니 이 회사는 설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충격을 찌그러뜨려서 여기서 흡수를 해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볼보만큼은 여기서 받았어? 그럼 이리로 튕겨서 옆으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철로 된 프레임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꺼운데 거기에 보강제를 계속 덧대서 지금 찌그러질 수 있는 부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이렇게 자바라처럼 이렇게 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충돌 안전성을 제외하면 아무 필요 없는 부품이거든요. 그런 찌그러지는 구조를 곳곳에다 만들어서 차가 원하는 대로 찌그러지게, 그래서 찌그러진 것이 이 충격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비껴받기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정말 대단해서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면 볼보 영상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현대차도 최근에 이걸 어떻게든 배우자 라고 해서 3세대 플랫폼부터는 그렇게 디자인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20년 전에 나온 볼보 XC90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잘 비껴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잘 비껴 맞는 느낌은 정말 볼보만큼 이렇게 충돌 안전성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른 메이커들도 다 갖고 있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인데
이 산소 센서가 굉장히 웃기게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저렇게 잘 보이는 부분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 자동차에 연료가 어느 정도 주입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페달을 밟으면 연료가 더 주입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페달을 더 밟으면 공기가 더 주입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료가 더 주입되는 거는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아서 하냐? 여기 있는 산소 센서를 가지고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센서가, 야, 대기 중에 산소가 제대로 타지 않고 산소가 너무 많이 넘어왔어, 그럼 연료를 더 쏩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비를 맞추는 것이 바로 저 산소 센서인데, 산소 센서를 볼보가 만든 거예요. 볼보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 산소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센서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볼보는 이렇게 위에서 딱 보이는 위치에, 저거 뭐냐? 아, 저거 말이야, 뭔지 궁금하지? 야, 저거 우리가 만든 거야.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고 전 세계 자동차에 다 하나씩 들어간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딱 박아놨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도 되게 재밌죠. 만약에 얼었으면 이거 녹여야 되니까 녹일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워셔액 노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와이퍼 안에 워셔액 노즐을 같이 넣어 놓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일단 와이퍼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물이 쭉 나오는 거는 여기 일단 잘 맞지도 않아. 뒤로 넘어가. 그래서 뒷차가 막 빵빵대고, 아니 여기 닦아야 되는데 여긴 왜 더러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와이퍼 자체도 보호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겨울철이 되면 워셔액이 제대로 흩어져 있지 않으면 특정한 부분은 얼어 있고 특정한 부분은 녹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와이퍼 자체도 일찍 손상되기 쉽죠. 어쨌든 이렇게 추운 영하에서 빠르게 주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런 식의 노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뭐 사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계기판 디자인은 제 취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심심해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컴포트고요. 에코면 이 정도 바뀐다고? 다이내믹,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바뀐다고? 네, 굉장히 섭섭한 그런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이거보다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마 저뿐이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계기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도 요즘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 조금 거칠어요. 해상도도 조금 낮은 편이고,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무뚝뚝한 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조금 무뚝뚝한 면이 있죠. 요즘 들어서 그걸 바꾸고자 화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볼보는 여전히 그때 한번 전환된 이후로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으로 느껴졌어요. 세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 그때까지는 세로 디스플레이가 없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던 그런 디스플레이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어쩔 수 없죠.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을 했어요. 그냥 나열을 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룹핑이 조금 돼 있어요. 파크인, 파크아웃, 카메라, HUD 조정, 뭐 이렇게 한 덩어리, 차량 보조의 한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요즘 그랜저보다는 훨씬 쉬워. 그랜저는 게다가 화려하기까지 한데, 화려한 게 똑같은 색깔로 화려해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훨씬 잘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홈 화면이 기능적이기만 하고 예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기능을 잘 액세스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예뻐도 됐을 것 같은데. 차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유리도 어지간하면 요즘 이중 접합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고요. 방음에 그렇게까지 신경 쓴 느낌은 아니죠. 주차할 때도 되게 좋네. 주차할 때 이렇게 되고 360도 보기, 서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요. 서라운드 뷰 제공을 하는 데다가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까지 되네요. 잘 만들었네. 네,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가 완전히 없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내 차도 그래요 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차가 첫 번째였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적용한 회사들이 요즘 많아지는 거, 볼보 이후에 다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아쉬워요, 사실.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폭이 너무 좁고요, 길이도 짧아서 그냥 선루프하고 크게 차이 없는 정도의 크기예요. 크기 자체가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화려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렉포스 이거 굉장히 멋지죠. 볼보가 이렇게 크리스탈을 이용한 기어 노브를 최초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메이커들이 이걸 크리스탈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소재를 쓸 수 있구나, 차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BMW도 이런 식의 기어 노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뭐 제네시스 기어 노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투명한 소재를 이용해서 다이얼을 디자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볼보가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뒤쳐져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앞서간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좋은 시트를 갖추고 있죠. 일단 시트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마사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강도 세게, 속도 빠르게, 스웰, 트레드, 고급, 허리 받침대, 어깨,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 허리에 있는 요추 받침대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 뭐 이 정도만 하고 마사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마사지를 위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데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성의 있게 제대로 마사지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 것 같이 보이긴 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집에 갖고 계신 뭐 안마의자 그런 거보단 못한데, 어쨌든 그래도 확실하게 마사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비용을 썼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네요. 사이드 서포트를 더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 되고요. 허리 받침대를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거 당연히 되고요. 시트 아래쪽에 쿠션을 확장하는 거 당연히 됩니다. 네, 지금 웨이로 따지면 무려 18웨이입니다. 18회의 시트를 갖고 있어요. 정말 기능이 다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몸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훌륭하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볼보는 그냥 무난한 자동차, 안전만 추구한 자동차라는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볼보가 더 이상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 이게 뭐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손색이 없는,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최첨단의 자동차인 게 분명한, 그런 차로 거듭난 것 같아요. 옛날엔 볼보 탄다 그러면 약간 비웃었어요. 엄마 차 타고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은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볼보 S60을 시승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러운 자동차였습니다. 일단 편의사양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안전사양 당연히 말할 나위가 없죠.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거주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자동차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볼보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높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